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날에는 또 일주일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은 미리 측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주말이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부분과 섹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침에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고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컴퓨터 세팅이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서부터는 제가 11시, 그러니까 낮 11시 반서부터 12시 반 요거를 일주일 내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모닝 전략, 굿작전의 이 모닝 전략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굿작전의 모닝 전략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금 알려드리고 종목으로 그래서 쫙 이렇게 풀어드리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점심시간 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1시 반이면. 요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은 되게 진짜 1초가 아까울 정도로 급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때 정도,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 딱 넘어가면 그때는 이슈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점검해 가고 부족했었던 부분을 채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오후장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900포인트 안착한 부분 우리 박수 한번 쳐볼게요. 아침부터 무슨 박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900포인트 안착했잖아요. 이제 이 2900포인트가 안착돼 갖고 넘어가면 이제 넘어서 3000포인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2900포인트 넘었으니까 빠질 수 있어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 조정받는 부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바탕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 여건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허니문 랠리잖아요. 이 허니문 랠리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실망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증시 격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박관장님 이렇게 박수 쳐주셨어요. 행복한 하나님 하트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님, 네. 그리고 와가라가님, 네. 그 아이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겁나 반갑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지수 오른다고 나한테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SH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리는 SH님 나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전달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달되어 들어온 그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은 SHB님의 노력을 요만큼만 더 하면 돼요. 네. 진짜 요만큼만 더 하면 돼요. 자, 열심히 할게요.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식 차트에 대한 부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스토리 짜놓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요만큼만 더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요만큼을 보충해 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주가 차트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많은 종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0개에서 30종목만 봐도 돼요. 3천여 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정말 30개 정도? 요 정도만 딸딸딸 외워도 거기 있는 거 돌아가는 거 순환매로 찾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욕심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3,000%로 빠지는데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3,000%로 빠져요. 근데 아침에 3,000%로 빠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요, 낮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니까 이때는 약간 3,000%에 빠져도 괜찮아요. 부담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요. SH님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님이 조정은 찬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허님은 약발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신성금성님이 얘기했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얘기에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자, 증시 격언에는 뭐가 있냐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골짜기에 골짜기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있었나요? 한 번 있었죠. 지금 두 번째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일어나죠, 그죠?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닥에 대한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계좌에 대한 부분만 보고 계좌에 손실 나는 이 여건이 더 앞에 와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먼 부분을 보지 못한 것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험치에 의해서 역사적 교훈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IMF 때가 그랬어요. 그렇죠. 9.11 테러 때도 그랬거든요. 이전 정부, 전 정부, 즉 박근혜 탄핵 요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지금은 윤석열 탄핵 요 부분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조정에서 어떤 섹터를 골라갈 거냐 이거죠. 테마에 대한 섹터 찍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성장 섹터로 봐야 돼. 일단은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진짜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지만은 한 중기 정도 생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기준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기준점이 있어요. 저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매를 할 거고 어떤 전략을 쓸 거야? 시세 추종 전략을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해져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4,000개가 되거든요. 이 많은 종목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종목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낸 부분에서 기준점. 저에 대한 기준점은 1단계에서 6단계로 가는데 제가 황금 라인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있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를 올라갈 때 무엇을 먼저 볼 건가 이것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제가 준비한 거 알려드리고 콕콕 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니문 랠리 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허니문 랠리도 한 달 반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지난주야. 그렇죠? 이제 1주, 2주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2천억 가까이 매도였었는데 종가에 확 뒤집어가지고 3,900억 매수를 했어요. 두 개 더 내면은 거의 5천억, 6천억에 육박한 돈이 종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적 여건에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의 그 눌림 현상 요것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파생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 만기일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떤 섹터를 볼 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북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확성기에서 이 비방의 이 스피커, 대북 방송 이런 것들을 줄여버리니까 북한에서도 확 줄였어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조금은 화해 모드에 입각해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에 움직일 것은 경기 부양책으로 움직입니다. 경기 부양책의 제일 큰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SOC 이쪽이에요. 경기 부양에서.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가격도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해서 민생 쪽에 조금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소비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 물론 지역 화폐도 있지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윤활유적 측면에 이 기름이 칠해지는 것처럼 돌 수 있게끔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여기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요거 한번 봐보시죠. 2920포인트. 일단 3000포인트 돌파는 시간 문제.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해서 나와서 알려드렸던 게 있고, 제가 황금라인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날 올려드리거든요. 배달을 해드리는데, 황금라인 리포트에서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예상 PER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PER을 계산해서 매칭을 시켜서 움직인다면, 올라올 수 있는 PER이 10%,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코스피로 환산하면 302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3000포인트는 넘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920이다라고 한다면 100포인트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진 않겠죠. 그렇죠? 100포인트 올라오는 부분에서 위아래로. 그렇죠? 요거는 전략 부분에서 세워야 돼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군들이 밴드 대역에 결정되어 있을 거고 그 밴드 대역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순환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순환매에 움직임으로 띄워놓고 결국은 키 맞추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대형주 움직임 부분에서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형주가 빠지지 않는다면 키 맞추기로 올라올 거고 대형주가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유지돼도 이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어떤 종목군으로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카카오페이 얘기했잖아요. 카카오페이 정말 많이 갔어요. 저도 꽤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했는데 제가 낸 수익에 따블이 나버린 거야. 저는 거의 40%의 수익을 냈는데 60%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밑에 낙수 효과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시장에 대한 확대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책정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코스피 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원화에 대한 강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1358원 이렇게 마감을 했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은행에 힘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가뜩이나 지금 1% 아래쪽의 경제 성장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 부분의 금융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여건과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여건이 좀 부합돼서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예측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트럼프, 김정은과 서신 교환의 개방적 요게 바로 시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건이에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북한 관련되어 있는 대북주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대북주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대북주는요,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SOC 투자에 대한 연결과 현대건설은 향후에 재건시장까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그게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가? 조정도 있겠죠. 그렇죠. 조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건설의 예전 가격을 보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의 이 가격의 궤적, 차트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겠죠. 자,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중동 지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의 핵협상, 이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중동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제일 필요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밸류업입니다.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지금 밸류업 ETF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3,000포인트만 갈 거예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큰 로드맵을 짜서 움직이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위주로 얘기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제가 하는 11시 반서부터 움직이는 그 시간대 역에는 종목을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종목을 막 얘기하는 것도 좀 어눌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아침 시간에 뵙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 점심시간 때 뵙는 것도 괜찮겠다. 제일 손 없는 때 공부하는 거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음속 인생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쿠스님도 좋은 아침 올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섹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텐센트의 SM엔터 인수는 중국의 K-팝 복귀 신호다라는 거예요. K-팝 복귀 신화는 한알령 해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알령 해제할게. 그래, 해제하자. 악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알령은 저절로 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 풀렸는지 모를 정도로 확 풀려버려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막을 때는 이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하자. 이것도 어눌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풀린 거야 벌써. 왜 풀렸는데? 그럼 되게 많이 올라왔겠죠.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종목들. 이따가 제가 종목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봐보세요. 중국 관광객 돌아왔다. 중국 관광객 진짜 100만 명당 3조의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요. 지금 벌써 500만 명이 왔는데 3조? 3, 5, 15, 15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가을철 들어오고 진짜 좋은 여행 시절 딱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중국인들만 들어오나 일본 사람들, 해외 사람들은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엔터 콘텐츠 화장품. 엔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콘텐츠 움직여요. 콘텐츠 움직일 때 어디가 움직이나요? 지금 웹툰, 웹소설 이런 거 움직이잖아. 순환매. 네, 그렇죠. 순환매. 그리고 엔터주에서도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화장품 주식은요 아직 덜 갔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약간 느린데요. 얘만 느려? 아니죠, 그죠? 화장품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순환매고리에 앞서 있는 부분에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허니문 랠리에 대한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정부는 상법 개정 이것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주주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키 맞추기, 그죠? 키 맞추기 장세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지주사 이때 진짜 제가 얘기했었던 어디야? 롯데지주? 롯데지주 이런 것들 지금은 녹십자 홀딩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알 거고요. 경협 관련되어 있는 거, 화장품, 카지노, 엔터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여건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부터 주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썼던 거 그대로 있네. 이거 삼성증권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황금라인, 그죠? 황금라인에서 증권주 이렇게 움직였어요. 증권주 움직임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지금 막 움직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돼요. 그 기준점을 아침 시간이니까 빠르게 보여드리고 리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심텍. 여기 심텍이거든요. 심텍의 황금 라인이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황금 라인은 여기 있죠, 그죠? 요거 올라온 거예요.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니죠, 그죠?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올라와서 되게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으로 가는 겁니다. 오산으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직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 공간이 비어 있잖아. 만약에 호재에 대한 여건이 나와서 여기서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준점을 세워야 되잖아. 그 기준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전체 큰 부분으로 보면 N자를 그릴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든 부분을 쏟아부어서 책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목 하나만 줘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파들 놀래꺼님이 심텍 사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심텍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있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런 거. 자, 와보세요. 안 나와. 이게 잠깐만요. 예. 이런 거 봐보세요. 다날이야, 다날. 이게 결제 관련주로 움직인 거잖아. 근데 다날 되게 많이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사지?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날을 밀어 끌어봐. 어디서 움직였나를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알겠죠, 그죠? 여기야. 심텍을 사라는 게 아니라 심텍처럼 황금 라인을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야. 찾아본 이후에 가격적 여건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봐야지.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수렴돼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깃발형을 만들고 있고 황금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있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네?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진짜 움직였잖아, 이렇게. 결국은 가격적 여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황금 라인은 여기 있고.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종목에 대한 1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1단계를 설명하려면 지금 이 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은 1단계를 거쳐되어 온 종목에서 우리가 황금 라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CJENM은요. 제가 지난주에 지주사 관련되어 있는 여건 얘기하면서 이쪽 게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봐보세요. 여기잖아. 황금 라인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도 있었잖아. 여기와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된다면.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이 빨간색 석인 차이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밀었었던 것. 그렇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즉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3단계로 넘어간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따블에 따따블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만 찾으면 돼요. 네, 10%만 찾으면 돼요. 이 10%짜리 10개를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근접되게 와서 밀접하게 봐라.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종목 하나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찾아볼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봐보시고요. 지금 007, 810 이런 것들 잠깐만요. 네, 요 종목은 코리아 서킷인데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텍도 사는데 왜 코리아 서킷을 못 사요? 신텍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똑같은데. 안 그래요? 아까 파들 놀래듯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봐보세요. 어떤 게 훨씬 더 현명한가? 그럼 얘는 지금 황금 라인이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여기 있고. 그렇죠? 심텍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만 심텍과 지금 코리아 서킷가 다른 점은 수급에 대한 여건이 다른 거야. 그게 3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을 때에 확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넥슨 게임즈. 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 엄청 올라왔습니다. 봐보세요.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우리 심심한데 1번 한번 눌러볼까요? 황금 라인 보이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이렇게. 이게 애프터마켓 시장. 지금 프리마켓 시장이 곧 시작했는데요. 8시부터. 애프터마켓 시장. 지금도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왜 이게? CJ ENM. 그게 게임 쪽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얘만 움직여? 지금 펄어비스. 그렇죠?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거 봐야 돼. 그럼 뭐 봐야 돼요? 게임 관련되어 있는 ETF 봐도 돼. 그 ETF 사도 되는 거잖아. 게임 잘 모르면 게임 관련된 ETF 사면 되는 거잖아. 저 알고 있는 ETF 많거든요. 그거는 월요일 날 11시 반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옆에 우리 멋쟁이 파트너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날 11시, 낮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지는 것 잘 추적을 해서 큰 수익 만드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